쌤 소리가 안 들려요.
예원아 들려? 네, 그럼 여태까지는 안 들렸어? 네, 헐, 그럼 녹화도 안 들렸다는 얘기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지? 안 봤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무튼 이게 넓이의 정적분을 활용할 때 가장 기초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거는 얘예요, 얘.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영역이 뒤섞여 있는 거는 항상 요놈의 C를 내가 직접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되게 어렵습니다. 계산 과정이 길어지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서 써 있겠지만 15년도에 교과과정이 개편되면서 뭐가 사라졌냐면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사라졌어요. 이것까지 끼면 되게 골 때립니다.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생각보다 계산하기가 더 까다로워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쳐봐. 그러면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계산하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C에서부터 D까지 이 넓이를 계산하시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역함수 아니에요? 역함수가 다른 거예요. 역함수는 달라요. 근데 보통 역함수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얘를 그래서 FY로 바꿔야 돼요. FX가. 그래서 C에서부터 D까지 적분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영역이고요. X값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생겨서 C에서부터 D까지라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요. 계산은. 풀면수를 네. y가 들어가는 그래서 나는 예전에 이렇게 했었죠. 야, 이걸 Y로 하지 말고 어차피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항해서 돌려치기 해서 이렇게 돌려치기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C에서부터 D까지 계산해도 어차피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많이 했어요. x를 바꾼다는 거. 네. 변수를 Y에서 X로 바꾸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이해 못하는 놈이 태반이고 실제적으로 이 문제는 생각보다 까다롭게 적용했었어요.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근데 이게 사라졌습니다. 축하할 일이지. X도 하기 힘들어 죽겠는 애들을 Y까지 하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관련된 문제를 한번 잠깐 살펴봅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제일 쉬운 거 뭐 있을까요? 네. 필살기 1번. 하나씩 차근차근 해봅시다. 1번. 다음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려고 그랬는데 그 도형이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도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얘는 X-3에 X 플러스 1이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생긴 도형이고요. 그놈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3까지라는 거예요. 이 넓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1번에 해당해요? 2번에 해당해요? 3번에 해당해요? 정확하게 2번에 해당합니다. 마이너스로만 둘러싸인 부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따라서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에 dx를 하면 이거 정확하게 음수 나옵니다. 정확한 대로. 따라서 여기 앞에다 마이너스 1을 붙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니면 이 안에다가 마이너스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곱해서 이렇게 써도 무방해요. 이해됐습니까? 요거는 뭐 했다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올렸다는 겁니다. 음수로 곱했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그래서 양수로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이거나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붙이나 어차피 똑같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3분의 1의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x 이런 식으로 됐었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3 얘를 이 숫자가 복잡하니까 이렇게 계산하라고 내가 추천했었죠? 3을 세제곱해서 27 마이너스 1에 세제곱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3의 제곱 9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3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라. 각각 항별로 계산하라. 기억하시죠? 이거 다 계산한 다음에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얘는 3분의 28. 일부러 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이거는 얼마야? 4, 3, 12. 마이너스 20이죠. 그러면 얘는 3분의 28 마이너스 20이니까 60.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32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앞에 마이너스가 여기 마이너스랑 붙어서 전체 답은 따라서 그럼 얼마야? 플러스 3분의 32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과제죠. 그런데 얘가 워낙 많이 나오는 애입니다. 이 2차 함수와 x축으로 들어서 있는 애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얘를 좀 더 손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오늘부터 이제 그 여러분들 보조교재로 나눠줬던 프린트볼 있었죠? 거기에 초창기에 나오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가져온 것 같은데? 어? 내가 들고 다니라고 했잖아. 언제 시작할지 모르니까, 이씨. 말들 안 들어. 아니면 개념 원리도 있어. 개념 원리 어디 거 설명할 거냐면, 개념 원리도 이거에 한에서는 나와 있어. 이거 어딨지? 내가 아까 슬쩍 봤는데, 214페이지. 개념 원리 214페이지 펴봐. 자, 방금처럼 인수분해가 돼서 A라는 값으로, 선생님 주신 거에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네, 여기 없어요. 왜 빠졌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는 거를 아까 3분의 32였나? 뭐 이런 거 나온 거 있었잖아. 그거를 매번 그렇게 계산하다가는 우린 시간 내에 절대 못 풉니다. 그래서 얘를 미리 계산할 거예요. 뭐를 바꿔서 알파하고 베타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두 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걸 계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인티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는 바깥으로 나가고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유도는 한번 할 거예요. 무작정 외우라고 너무 좀 과학화잖아. 너는 시간이 늘어지니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3분의 1의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의 x 이렇게 되고 이게 알파에서 베타까지 앞에 a는 붙어 있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얘가 무조건 플러스로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처럼 각 항에다가 똑같이 3분의 1에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이렇게 집어넣고요.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맞습니까? 얘 한번 집어넣고 얘 한번 집어넣고 뺀 거예요. 플러스 알파 베타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거기에 A.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좀 식이 복잡하긴 한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다 똑같이 있잖아요. 얘 갖다가 빼도 되죠. 그래서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빼면 여기 남은 거는 3분의 1의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 맞습니까? 곱셈공식 인수분해해서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여기는 베타 플러스 알파 남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여기는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남았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여기는 3, 여기는 분모 2. 그럼 통분하면 6이죠. 그래서 6분의 1로 해서 바깥으로 뺍니다.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잡아 빼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다 2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 우리 보기 편하게 2 베타 제곱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는 3을 곱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베타 제곱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6 알파 베타 플러스 6 알파 베타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얘는 사라집니다. 얘랑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고요. 2 알파 베타가 있고요.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얘 값은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면 6분의 마이너스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여기 남은 건 뭐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잖아요. 여기까지 됐으니까 그런데 얘나 사실상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나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어차피 똑같잖아요. 따라서 얘보다는 얘를 해야 요거랑 짝이 맞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6분의 마이너스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요게 여기를 정적분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 전체가 뭐예요?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겠죠. 근데 나는 플러스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따라서 얘에 상관없이 무조건 플러스가 되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절대값을 딱 치는 거예요. 왜? 여기는 어차피 플러스일 테니까. 왜? 베타가 더 큰 값이잖아. 따라서 베타에서 알파 빼면 여기는 무조건 양수가 나올 거거든. 그럼 여기만 양수가 되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통째로 절대값을 씌울 거예요. 그럼 여기다 통째로 절대값 씌워봐야 6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공식이 나와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공식입니다. 공식 1번이죠.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좀 전에 풀었던 문제에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문제가 얼마나 손쉽게 풀리는지. 아까 이거 뭐였었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를 했었던 거잖아요. 요 놈의 x축과 둘러싸인 놈의 넓이라고 계산한 거잖아요. 이게 아까 답이 얼마로 나왔어요? 3분의 32로 나왔었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요 공식을 활용하면 6분의 여기 a 절대값 1이죠. 베타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 이거야. 답이 넓이를 구할 거면 여기까지 이해됐지? 따라서 얘는 얼마야? 4의 세제곱. 그러면 6분의 64. 약분하면 3분의 32. 답으로 나옵니다. 암산 문제. 똑같은 답이 적분 하나도 안 하고도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는 당연히 외워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노란색을 외워야 돼요. 2차 곡선일 때 두 근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근데 얘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 뒤로 가면 갈수록.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두 번째 문제로 갑시다. 이거 외워야 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그냥 외워버려. 집에 가서 열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기네요.
이거 왜 굳이 인수분해를 하십니까?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근이 0, 1, 3이죠. 0, 1, 3.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양수로 나올 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음수로 나올 건지를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짜증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따라서 0에서부터 1까지는 그냥 정상적으로 접근하면 나올 거고요. 1에서부터 3까지는 접근한 값이 음수로 나올 테니까 거기다 음수 마이너스 붙여주셔야 된다 이거. 이걸 내가 매번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엄청 귀찮은 작업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0에서부터 1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3x의 dx를 하고 빼기 1에서부터 3까지는 똑같은 놈을 dx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4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4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3의 x제곱에서 첫 번째 0에서부터 1까지 먼저 할 겁니다. 1 집어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2분의 3 빼기 0 집어넣으면 0이죠. 그러면 통분하면 12분의 여기 이렇게 계산이 많아. 그래서 여기는 계산을 잘해야 돼. 3 마이너스 16 플러스 6, 3, 18 그래서 여기는 얼마? 12분의 5가 나옵니다. 맞나? 네. 여기까지 했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여기를 1에서부터 3까지로 할 겁니다. 20 그대로 쓴 채로. 여기까지 됐죠? 예지 않죠? 그러면 4분의 1에 3의 4제곱이니까 81 마이너스 1 빼기 3분의 4에 3의 세제곱이니까 27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3의 9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될 겁니다. 헐? 여기 80이니까 20이고요. 여기 28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얼마입니까? 4, 8에 32 4, 32 152 연락하네. 플러스 여기 8이니까 12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거는 32 마이너스 3분의 152니까 3분의 96 마이너스 152 이렇게 음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4, 6이죠. 4 되고 5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여기가 뭐냐면 요거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음수로 나옵니다. 그쵸? 그 마이너스를 빼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12분의 5 더하기 3분의 56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12로 통분하면 5 플러스 4를 곱하니까 4, 5, 20 이렇게 아니죠. 224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12분의 229 나쁜 안 되네. 이게 내가 잘못한 나쁜 되냐? 나쁜 거? 근데요, 뭐가 잘못된다며? 저거 27 빼기 1이요. 저거 28 붙여주고 어디요? 3분의 4요. 아, 내가 다 틀렸네. 26이네. 또 얼마? 8, 2, 20, 24, 4, 28, 108. 얼마? 104. 104예요? 왜 104예요? 104구나. 아! 싫어. 그럼 104에서 96 빼면 얼마야? 8 남아? 마이너스 8이에요? 플러스 8이에요? 오! 싫다. 플러스 8이에요? 12분의
38에 32, 37. 이거 맞아? 네. 아무튼 이래. 해서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 문제는 딱히 답은 없어. 뒤에 나온 공식하고도 관련이 없고, 접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생짜로 계산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아직은 우리가 배운 거 갖고 써먹을 수 있는 범위예요. 이번에 보시면, 곡선 y 이퀄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와 그 다음에 x축 그리고 x 이퀄 3, x 이퀄 6 이 네 가지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할 수 이렇게 되죠? 자, 얘는 2차 함수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인 상태에서 맞습니까? x축으로 둘러싸인 것뿐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에서부터 6까지 둘러싸인 요 넓이를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도 인위적으로 3에서부터 5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수 나온다. 그래서 인티그랄 3에서부터 5까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의 dx에다가는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고 플러스 5에서부터 6까지의 똑같은 식의 dx 이렇게 계산해야 내가 원하는 넓이를 찾는다. 이거죠. 아까 그 3차 함수 연장선이에요. 마이너스인 영역과 플러스인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 네,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뭔가 그 어떤 의미도 없어요. 응? 무슨 말이냐면 뭐 여기랑 관계가 같다든가 뭐 해서 이렇게 뭔가 꼼수를 필 만한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쌤자로 계산하는 거예요. 무슨 뭐 1대2로 뭐 됐다 뭐 이딴 것도 없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3분의 1의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x의 부정적분을 한 다음에 3에서부터 5 한번 집어넣자 이거. 3분의 1에 5의 세제곱 125 빼기 27 마이너스 3에 25 빼기 9 이거 먼저 하는 거죠. 이거 음수 나올 거고 계산 얼마입니까? 8 그 다음에 9죠. 맞아요? 그러면 3분의 98 그 다음 얘 16이니까 마이너스 48 3분의 98에 마이너스 38이죠. 38에 24 3, 3, 5, 9 1, 2, 4 빼기 이렇게 됐어요. 14, 16 3분의 마이너스 16 따라서 여기는 3분의 16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됐지? 내가 얼마나 짰나 알겠지?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뭐하고 뭐? 5하고 6을 계산합니다. 5하고 6을 계산하시면 어디다 3분의 1에 6 36에 6 곱하면 얼마야? 6, 38, 216? 아니 36 66에 36 216 맞아요? 216 빼기 5 집어넣으면 나 이제 이런 거 안 하는 거야. 이래가 그, 이렇게 돼요. 75에 75를 더하면 91. 그 다음 얘는 11이죠.
마이너스 27, 28. 또 틀릴 뻔했네. 그러면 3분의 91 마이너스 38의 24, 3이 6. 그럼 얼마야? 7? 네. 7. 그래서 3분의 23. 이게 되었습니다. 계산 그지 같다, 이거. 여기까지 이해됐죠? 오케이? 네. 밑에 거는 뭐 의미 없어요. 그냥 뭐, 마이너스 1. 뭐, 특별한 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지? 자, 그래서 뭐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예전 같았으면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도 계산했겠지만, 이제는 그거는 범위에서 빠졌으니까 됐고, 자,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X축이 아니라 그 곡선 사이의 넓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얘 역시 아까랑 똑같은 패턴입니다. 곡선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X축이 있고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곡선이 이렇게 하나 지나가서 이거를 fx라고 하고 밑으로 또 하나가 지나가서 얘를 gx라고 한다고 치면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영역 처음부터 끝까지의 fx가 항상 gx보다 위에 있는 경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요 넓이를 계산한다는 뜻이니까 오케이? 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A서부터 B까지 얘는 뭐예요? 이 넓이를 계산한 거예요. 맞죠? A서부터 B까지 gx의 dx를 하면 이 넓이를 계산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노란색 넓이에서 빨간색 넓이를 뺀 게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뺍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요건데 우리 앞에서 배웠다시피 정적분에서 적분 구간이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두 식을 빼기로 돼 있거나 더하기로 돼 있는 건 합칠 수 있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요.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gx의 dx가 됩니다. 이것의 의미가 뭐냐? 이거는 유도한 거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거의 의미가 뭐냐? y값이 큰 쪽에서 다시 y값이 큰 쪽에서 y값이 작은 쪽을 뺀 겁니다. 내 말 이해됐을까요? 무슨 말인지. 그거를 우리가 곡선 사이에 둘러싸인 넓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선생님 그러면 이건 둘 다 플러스니까 그럼 둘 다 마이너스여도 이게 통용이 되나요? 자, 그렇게 똑똑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똑같이 그려도 돼요. 똑같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전히 여기가 fx고 여전히 여기가 gx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는 x축이고 둘 다 a서부터 b까지만 따지면 이 곡선의 넓이를 계산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나중에 이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문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아이디어가 하나 등장해요. 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fx랑 gx를 전부 다 y축 방향으로 플러스 k만큼 이 k는 충분히라는 뜻이에요. 특정한 값이라는. 충분히가 무슨 뜻이냐? 얘가 전부 다 플러스가 될 정도로 충분히 뛰어 올립니다. 다. 그러면 얘네들이 다 이렇게 될게요. 여기가 fx 플러스 k가 되고요. 여기가 gx 플러스 k로 바뀔 겁니다. 이 아이디어를 잘 써먹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원래는 음수인 애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k만큼 충분히 뛰어 올린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게 해서 똑같이 A서부터 B까지로 해도 이 넓이와 이 넓이는 같다 이거야. 그러면 식도 이렇게 될 거냐? 된다고. 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A부터 B까지에 fx 플러스 k가 있고 빼기 gx 플러스 k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식이? 이 식이 충분히 띄워오는 게.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k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결국 남은 거는 여전히 fx 마이너스 gx만 남을 거다 이거지. 어차피 똑같다. 음수의 영역에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아니더라도 뭔가 이상한 넓이를 계산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아이디어 중에서 충분히 띄어 올리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게 똑같이 이동하면 어차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모든 게 만사 형통이냐? 아니지. 이건 둘 다 플러스일 때. 둘 다 마이너스일 때. 그럼 이런 거는요. 하나는 플러스 영역에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 영역에 있습니다. 그때 A서부터 B까지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얘도 충분히 K만큼 띄우면 돼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K만큼 띄우면 됩니다. 둘 다. 여기까지 해결됐죠?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은 건 뭐냐? 거지 같은 게 하나 남았죠. 그놈이 누구냐? 뒤섞여 있을 때예요. 뭐가 뒤섞여 있냐면 이게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은 게 뒤섞여 있을 때입니다. 이게 거지 같아요. 여기 B가 있고 아까 노랑이 얘가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 마이너스 gx의 dx 이렇게 된다고 한 거잖아요. 그쵸? 결론이? 근데 이거 말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어요. 얘 fx고요. 얘 gx예요. 같은 그림이긴 한데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둘러싸인 부분 이 넓이와 이 넓이를 이게 거지다. 왜 그러냐면 색깔을 달리 해볼까요? fx에서 노란색을 칠해볼까요? 노란색을 칠하면 fx가 gx보다 큰 영역이 있고 gx가 fx보다 큰 데가 있어요. 이게 뒤섞였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얘가 뭐랑 똑같은 상황이냐? 아까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x축이 있는데 이렇게 생겨서 a서부터 b까지 음수인 영역과 양수인 영역으로 뒤섞여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요거 뺄셈을 하면 여기는 양수가 나올 거고요. 여기는 음수가 나올 거예요. 뒤섞여 있는 거. 따라서 나는 또 뭘 구해야 돼? 그거의 경계값이 C를 구해야 돼요. 그 C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놈의 C를 또 구하고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C가 뭔데? fx하고 gx의 교점. 내 말 이해돼? 정사는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 이게 얼마나 짜증나는 작업인 줄 알아? C 구하고 앉아있는 게? 진짜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A서부터 C까지는 무사히 fx-gx의 dx를 해줘야 되는 거고 플러스 C에서부터 B까지는 거꾸로 gx-fx를 해서 계산해야 돼요. 항상 높은 거에서 낮은 걸로 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플러스가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A서부터 B까지 절대값 fx-gx의 dx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항상 이 안의 값이 양수가 나오게끔 됩니다. 아까랑 똑같죠. 이 상황을 이렇게 결론 듣는 거예요. 한마디로 절대값 씌워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게 y 값이잖아요. 이게 x 값이고 항상 y가 플러스가 되도록 만든다.
그런 의미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때 이게 곡선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어. 우리가 좀 전에 배운 거. 이런 거는 있어요. 이렇게 2차 곡선이 있고요. 이렇게 1차 곡선이 있습니다. 여기가 fx고 여기가 gx라고 해봅시다. 둘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거 구하라는 게 참 흔한 문제고. 여기까지 콜? 오케이? 얘를 요 값이 알파잖아요. 이 값이 베타짜리고 이 알파와 베타는 얘를 짝꿍해서 즉 이렇게 만든 거. fx 마이너스 gx 이꼴 제로가 될 때 이거의 부분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더 자세하게 써줘? 얘는 2차 함수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됐고 얘는 mx 플러스 n 뭐 이런 식으로 됐겠죠. 정답 없는 더라.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때 정적분에서 아까 내가 꼭 아이디어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충분히 붕 띄운다. 두 번째 아이디어. fx-gx를 얘를 하나의 함수인 hx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예요. hx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hx의 정체는 뭘까요?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뺐기 때문에 여전히 몇 차 함수? 2차 함수. 차수가 안 변해. 2차에서 1차를 뺐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그때 hx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냐? 이걸 새롭게 x치라고 하면 이 fx의 y값에서 이 gx의 y값을 빼는 거잖아? 자, 요 라인은 그대로 들어갈까? 그럼 뺄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값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자리에다 치는 거야. 그게 새로운 hx의 높이. 이해됐을까요? 이해돼? 이거 이해만 하면 진짜 편해. 다시 hx라는 게 정의가 뭐야? fx의 y값에서 gx의 y값을 빼는 거라고. fx의 y값에서 gx의 y값을 빼면 차이가 요만큼 나올 거 아니야. 그 차이가 여기 와서 그려진다고. 새롭게. 내 말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여기를 자르면 요만큼의 차이가 또 나오겠죠. 요 크기만큼 차이가 나올 텐데 요 크기만큼 차이가 나서 여기에 찍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럼 이 점에 다 다르면 둘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0에 찍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0에 찍히겠죠. 정답 못 따라해? 근데 여기는 요만큼 자르면 이거의 y값에서 이거의 y값을 빼는 거니까 이만큼의 y값이 음수에 가서 찍히겠죠. 이거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다시 이쪽으로 오면 플러스로 돼서 따라서 hx의 모습은 어디였어? 알파 어디였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해됐습니까? 여전히 2차 이 그림하고 요 넓이하고 같은 넓이다. 언제나 새로운 hx 여기까지 했지? 그러면 나는 좀 전에 배운 뭐를 사용할 수 있어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공식을 쓰는 거죠. 요 넓이를 계산할 때 이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 정도 이해돼? 네. 2차만 깨어있으면 훌륭하게 이 공식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리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다. 자, 그거를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 2차와 1차일 때만 가능합니까? 아니, 그거 아닙니다. 결과물이 2차면 언제나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공식을 쓰는 게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다고 쳐봐. 얘 둘 다 2차거든.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런데 여기는 양수여서 x제곱 블라블라 이렇게 시작할 거고 여기는 음수여서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여전히 몇 차? 2차.
그럼 그때 이거 알파, 이거 베타 이렇게 될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 A가만 바뀌는 거야. 여기서 이걸 빼니까 3x 제곱 블라블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를 3으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2차. 이 넓이가 요 넓이처럼 보일 거라는 거지. 정선 이해돼? 응. 이해돼? 이게 너네들가 가장 많이 사용할 넓이 공식일 겁니다. 요 다음은 접선이고요. 이해됐어요? 얘가 압도적 1이에요. 출제율. 물론 접선까지도 다 나온다고 봐야 되긴 한데 어떤 학교는 접선은 안 낼 수도 있고 애들이 어려워한다고 생각해서 또 접선도 2차 곡선의 접선만 낼 수도 있고 3차 곡선까지는 손 안 대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선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응? 선이 뭘 말하는 거예요? 아,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내요. 여기 2차 있잖아요. 네. 여기 한 점에서 접선을 쫙 긋잖아요. 네. 요 둘러싸인 요 넓이 그러면 낸다고. 내는데 여기까지는 낼 수 있지. 그런데 3차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 넓이 구하라고. 요거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요것도 공식으로 외울 거고 요것도 공식으로 외울 거예요. 왜? 이거 푼다고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딴거 생각해서 바꿔요. 이렇게 전형적인 문제들은 공식을 활용해서 외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준 게 보조교정. 거기다 써 있는 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나.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까 그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하고 유사한 형태로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 다 공식 외워서 풀어야 되지 안 그러면 시간에 못 푼다 우리는 절대. 적분은.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거에 관련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필수의 3번. 아, 분필이 다 거지 같아. 자, 이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는 아직 초보니까 성실하게 그림을 일일이 다 생각해 본다. 예. 이렇게 생겼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예. y좌편 플러스 1에 x값 1일 때 0이니까 이렇게 생기네요. 이렇게 생깁니다. 1,0을 지나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때 나한테 원하는 건 요 넓이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원칙대로 하면 노랑이에서 하양이를 빼야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노랑이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서 빼기 x 제곱 마이너스 1 요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크게 상관없어요. 여기서 이걸 빼나 여기서 이걸 빼나 어차피 다 서로 바꿔줄 거기 때문에 빼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얘는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x에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에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죠? a 이퀄 0 이렇게 되니까 이 자리가 마이너스 2라는 걸 내가 알게 됐어. 여기까지 이해했지? 따라서 두 개의 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2고 하나는 플러스 2예요. 근 찾았죠? 결과물은 2차 함수죠? 따라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거랑 똑같다 이거야. 이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플러스 1인 상태에서 이 넓이나 이 넓이나 똑같다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까지 이해됐지?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된다? 6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 이거지. 공식대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3이니까 27 따라서 6분의 27 약분하면 2분의 3으로 약분하면 얼마야? 9 이렇게 되겠죠. 2분의 9라는 답이 나온 거다. 이렇게 계산을 빠르고 간편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아, 이게 벌써 나왔네. 아, 그냥 할까? 나중에 설명하고. 요겁니다. 이렇게 생겼죠? 얘 대략적으로 해도 생긴 모양을 알아봐야 되겠죠. 자, 얘는 0,0을 지날 것이며, 요는 보니까 한 몇씩 빨리 때려보세요. 한 몇씩.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B제곱 마이너스 4의 C. 한 몇씩. 0보다 작아. 허분이요. 이해됐어? 얘 어떻게 생기느냐? 이렇게 생기네요. 다시 제대로 그려줘. 못생기게 그리네. 아, 씨. 잘못 봤네. 이런 식으로 생기네요. 0,0은 지나되 이쪽에 허분 나오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대충 이렇게 생기네요. 근데 거기를 y로 x가 슝 하고 지나가는 거야. 그랬을 때 둘러싸는 부분, 요 넓이, 요 넓이를 계산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원래 할 일은 이 자리 찾고요. 이 자리가 얼마인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가 높으니까 여기서 이거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직선에서 이거 빼고. 원칙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둘이 같다라고 해서 나머지 두 자리 찾아야 되죠? 그래서 얘랑 같습니다 하면 이거 x 있고 여기도 x 있으니까 보여줄게. 말로 하면 또 못 알아듣지. 이제 x가 이쪽으로 이항한다. 마이너스 x잖아. 여기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 마이너스 x 이퀄 제로 여기까지 있지? x로 묶이잖아.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겠어? x제곱 마이너스 3x에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겠지? 여기가 플러스 2로 바뀌겠지? 이해됩니까? 그럼 요거 1과 2로 인수분해 돼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따라서 내가 할 일은 0에서부터 1까지는 원칙 0에서부터 1까지는 2 하면서 이 함수를 빼는 거예요. 나온 값이 x세제곱 이거고요. 1에서부터 2까지는 거꾸로 여기서 이걸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요거 따로 계산하고 요거 따로 계산해서 합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얘도 아까 이거 얘 줄줄이 뺀 거를 생각하면 여기서 이걸 뺐다고 치면 얘를 돌려서 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거 머릿속으로 그려지면 참 좋은데 얘가 fx고 얘가 gx라고 생각하면
x 마이너스 gx가 어떻게 생겼다고? 약간 기다려고 하는 여기까지 약간 기다려고 여기까지 아까 고민했는데 하려고. 여기까지 됐어요? 요게 뭐라고? 새로운 함수 hx라고. 오케이? 그 hx 너무 이쁘잖아. x 값이 0, 1, 2. 그니. 요거 뺀 값은 이렇게 생긴 거지.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넓이나 여기서 얘기하는 이 넓이나 똑같은 넓이다 이거. 이해됐어? 여기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은 머릿속에 생각하면 얘가 X축이야. 얘가 X축에서 이렇게 돌려. 이쪽으로 돌려. 돌려서 이렇게 수평하게 만들면 얘야. 이거 이해돼요? 얘를 회전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노란색을 이쪽으로 수평하게 회전시키면 저 그림이에요. 실제로. 이해됐어요? 따라서 요 넓이랑 똑같고요. 요 넓이랑 똑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그런 상태에서, 얘 너무 이쁘니까. 이게 만약에 대칭점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랑 여기랑 넓이가 정확하게 똑같겠죠. 3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점대칭이라는 거란 말이야. 기억해? 어? 그러니까 이 점이, 1이라는 점이 만약에 대칭점에 해당한다면 이 넓이랑 이 넓이는 그냥 똑같아. 따라서 나는 뭘 할 수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만 계산해서 더블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말 이해돼요? 이 상상력을 막 동원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고지고대로 다 계산하고 있으면 우리 못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검증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 과연 대칭점인지. 그럼 대칭점은 어떻게 찾는다 그래서 3차 함수에서. 미분 두 번 쳐서 0 되는 자리인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얘 어떻게 생기네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죠. 미분 쳐봅시다.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맞습니까? 한 번 더 미분. 6x 마이너스 6. 되네. 얘가 0 되는 자리가 1이네. 대칭점이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내 생각이, 나의 상상이 맞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얘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이거죠.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를 dx를 해서 더블 치면 된다. 여기까지 됐어요? 오늘 이거 잘해야 돼. 여기 지금. 내가 나중에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는 그냥 마음 바꿔서 한 번에 하는 거야, 지금. 이해돼요? 네. 그러면 이게 0, 1 이런 숫자가 얼마나 좋냐. 0이 나오면 얼마나 반가운지 알아? 아까 나 계산 계속 틀리는 거 봤잖아. 짜증난다고. 이렇게 되잖아. 없어지겠죠? 값은 얼마야? 2분의 1. 답이랑 비교해보세요.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랑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똑같겠죠. 같죠? 내가 맞았죠? 네. 3차 함수는 이런 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3차는. 그래야 내 인생이 편해져요. 또 뭐 해야 되나? 4번. 여기는 고지 곧대로 풀면 안 돼. 막 다양한 상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연구해야 돼. 고지 곧대로 하다가는 망해. 뭐 해야 되죠 이제? 4-1번?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 딱 봐도 얘 뭐예요? 아까 좀 전에 내가 얘기했던 하나는 아래로 올라, 하나는 위로 올라. 이렇게 생긴 거죠. 그치? 그러면 얘도 여기서 이거 빼도 어차피 2차다. 오케이? 콜? 그럼 이 자리가 하나의 근이고 이 자리가 하나의 근이면 나는 아까 얘기했던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공식을 써먹을 수 있다. 어차피 결과가 2차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서 빼면 2x 제곱 빼기 x가 마이너스 2x 빼면 마이너스 4. 되죠? 따라서 이쪽의 근이 마이너스 1이고 이쪽의 근이 2다 이거야. 계수 a는 2고. 따라서 넓이 s는 6분의 절대값 2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거의 세제곱. 됐어요? 그럼 얘는 3분의 1이고 얘는 3의 세제곱이니까 9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요 정도 레벨의 문제는 약 30초 안에 푸셔야 돼요. 진짜 시험에. 늦어도 1분 안에. 고민 없이.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얘는 뭐 짤없이 해야 되는 거네. A. 이런 문제가 싫어요. 이거다. 하나는 3차고, 하나는 2차죠. 그쵸?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둘러싸인 분의 넓이라고 했죠? 그럼 만나는 자리부터 찾아야겠네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봐. 정말 짜증나다. 조립적 것도 써야 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식은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음만 없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요. 1에서 만나요. 제곱된다는 거는 접했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대충 생겨서 붙이면 얘는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더 급속하게 올라오니까 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일단 이해됐어요? 이 자리가 마이너스 2고 이 자리가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걸 눈치를 까야 되죠. 그래서 이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올라갔으면 여기서 뭐 하나 더 만나겠지. 이해됐어? 3차가 밑에 깔려있고 2차가 위에 있고. 그러지 않으면 이런 식이 나올 수가 없죠. 이것도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상황 파악을 빨리 해야 되죠. 이 접했다라는 것만 보고도 그림이 이렇게 생기겠구나. 왜? 얘는 위로 물러긴 상태고 얘는 3차니까 마이너스 쪽에서 한번 접하고 플러스에서 한번 만나야 되니까 이따구로 생길 수밖에 없구나. 이거 빨리 판단하셔야 된다. 이거 니네 보고 그리라 그러면 여기서 그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어? 이것도 미분 치고 앉았고 막 저기 그래서 막 열심히 그리고 앉아있고 말이거든요. 극대값 구하고 극소값 구하고 난리 극성을 칠 거야. 그런 건 이제 벗어나야지. 가능한 그림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이 상황에서는. 헐? 이런 거 빨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나 뭐해? 요 넓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한쪽이 계속해서 위에 있는 겁니다. 그냥 이거를 접근해가지고 음수 나오면 플러스로 바꾸면 되고 양수 나오면 페인트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섞여서 계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됐죠? 접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7. 이거죠? 네. 음수 나왔네요. 얘 통째로 플러스 바꿔주면 돼요. 3에 27. 3만 더. 네. 이해됐습니까? 됐습니다. 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타입. 포인트 밑에 있는 거 하나씩 해보십시오. 본인이 직접 해봐야 이게 얼마나 쉬운 건지, 또는 얼마나 어려운 건지 본인은 감이 잡힐 테니까. 잘 직접 해봐야 돼. 네. 예? 저것도 원래 넓이 공식 쓰는 거죠. 이거? 방금 본 거? 네. 할 수 있지. 너무 많은 걸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시험들이 조금 어느 정도 이거 넓이 익숙해지면. 잠깐만. 예원아, 네. 네, 이거 잠깐 끄자. 왜냐하면 이거 녹화 계속되는 거라서, 유튜브에 올리고 다시 부를게. 네. 네.